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의 양돈장에 전남 지역 종돈장 차량이 이달 초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돼지 이동 제한으로 도축이 중단되면서 돼지고기 값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소매 업체와 식당은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 닝닝으로 인한 전남 지역의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조사와 복구가 끝나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 지역 종돈장 차량이 연천 농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달 초 도내 한 종돈장에서 새끼 돼지 20마리를 경기도 연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 분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종돈장에 대해 긴급 소독을 마친 전남도는 임상 예찰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는 또 연천 농장을 방문했던 농장 컨설팅 업체 차량이 전남 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나타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돼지에 대한 도축이 중단되면서 하루 사이에 경매가는 물론 소매가도 급등했습니다. 도소매 업체와 식당은 물량을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는데요.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호남권 최대 도축장인 농협 나주 축산물 공판장입니다. 하루 평균 돼지 850마리를 도축하는 곳이지만 계류장이 텅 비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로 도축이 중단된 겁니다. 미리 도축했던 돼지고기 경매가는 1kg에 5,053원으로 전날보다 26%나 올랐습니다. 출하도 수가 적었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을 받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 경매가는 곧바로 도소매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매업체도 100g당 1,900원이던 삼겹살 가격을 2,5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재고 물량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었지만 주문이 어렵고 값도 너무 비쌉니다. 대전에서 저희는 물건을 주문하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안 된다고 지금 캔슬 났어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돼지고기를 파는 식당들도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입산까지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는 데다 수급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받을 수만 있다면 받아야지 지금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소매 가격까지 인상되면서 소비자들도 우려가 큽니다. 삼겹살이나 이런 돼지고기를 서민들이 많이 먹는데 그런 가격들이 이제 40% 그렇게 그 정도로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좀 소비자라든지 식당 업주들이라든지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유통업계는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공급과 가격이 정상화되겠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출하 시기를 놓친 양돈 농가는 물론 도소매 업체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전남 서남권을 비롯해 한반도를 관통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잠정적으로 피해 금액을 집계한 결과 101억 원으로 나왔지만 피해 복구는 물론 조사 역시 더디기만 합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마치 발로 밟힌 것처럼 벼들이 서 있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평소 이맘때면 황금빛 들녘에서 농민들이 추수에 바쁜 시기지만 태풍이 휩쓸고 간 생채기 앞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전남에서 피해를 본 논의 면적은 7,000헥타르, 축구장 9,800여 개에 이릅니다. 농민들의 심정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고 그런 1년 농사를 짓는데 이게 지금 너무 더보기 심하고. 태풍의 직격탄을 맞아 힘없이 무너진 가거도 방파제도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막막합니다. 주민들이 어디 여기가 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참 뭐라고 할 얘기 없었죠. 이번 태풍으로 전남 지역 재산 피해는 모두 101억 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가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63억 원에 이르고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 137곳이 파손됐습니다. 특히 양식장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신안군 흑산면은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물론 피해 조사가 끝나지 않은 곳이 많아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는 각기 우리 국고가 지원되고
지방에서는 ABB 등을 긴급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지만 복구는 더디기만 해 피해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남 지역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전남도는 올 들어 전남의 A형 간염 환자는 모두 136명으로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집단 발병한 A형 간염의 주요 원인이 생활 화소 등에서 오염된 조개 저신점을 감안해 전남 지역의 저가 생산업체 2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통보 때까지 유통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목포에서는 오늘 전라남도 혁신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간 열리는데요. 기존의 박람회 개최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원도심의 빈집이나 오래된 창고 등이 박람회 공간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지어진 거대한 붉은 벽돌 창고입니다. 정부 양곡 창고로 쓰였던 이 건물은 정부의 혁신 내용을 알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호남 제1의 백화점으로 불린 동아 부인상회가 자리했던 이곳은 일선 지자체들의 혁신 사례들로 채워졌습니다. 천장과 지붕 등 건축물 뼈대는 8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어진 그대로입니다. 지난 2016년 개장한 곡성의 협동조합 뚝방마켓은 주민들이 만든 공예품과 가공품들을 판매에 거둔 성공 혁신 사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뚝방마켓이 열리는 날은 주변 상가 소득도 2배 이상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모자 공장까지 갖춰 한때 호남 최고의 모자점으로 명성이 높았던 갑자옥 모자점. 여기에 구 화신백화점까지 오래되고 낡아 방치됐던 목포 근대 역사문화 거리 내 건축물들이 전남의 혁신박람회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게 철거하지 않고 이것을 고스란히 지역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없을까 이걸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원도심에서 이렇게 지붕 없는 박람회 한번 열어보자. 강진구는 학생들의 생리대를 개인당 10개까지 카드로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자판기를 개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사흘간 각 지자체에서 찾아낸 원도심 공동화의 해법과 사후 활용으로 만들어낸 정주 여건 개선 사례 등을 공유하는 혁신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남의 혁신 박람회가 거대한 전시관을 탈피해 원도심의 낡고 오래된 빈집 등을 활용하면서 기존 박람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가을꽃 하면 다들 코스모스를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9월에 가장 아름다운 붉은 상사화, 꽃무릇이 축제를 통해 가을의 색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김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잎으로 무성하던 숲길이 붉은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가늘고 길게 뻗은 수술과 붉고 화려한 꽃잎, 붉은 상사화라고도 불리는 가을의 전령, 꽃무릇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자태를 뽐내는 꽃무릇 앞에 선 관람객들은 가을의 색도 함께 담아갑니다. 가을 하면은 코스모스 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상사화, 빨간 상사화를 보니 너무 아름답고 마음까지도 너무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고 좋습니다. 1km나 이어지는 아름다운 붉은 물결을 지나고 나면 소원등 달기와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글과 그림을 통해 늘 대하던 꽃무릇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상사화를 보다가 이렇게 저희 가족에 빗대서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새롭게 느껴지고. 영광에서 시작된 꽃무릇의 향연은 이번 주말 한평으로 이어집니다. 4km의 등산로를 포함해 산과 공원 132만 제곱미터가 붉게 핀 꽃무릇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그렇죠. 올해가 시기적으로 그 꽃무릇이 가장 절정에 달한 그 날짜에 맞춰져 가지고 아마 최고의 꽃무릇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평과 영광에서 펼쳐지는 가을의 붉은 매력이 이번 주말 나들이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한정공대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 등 10명은 어제 한국전력공사법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대학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대학 설립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과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목포방송국과 함께하는 2019 3일간의 야행 특집 프로그램이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근대역사 문화거리에 위치한 경동성당 앞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은 인기가수 중심의 축하쇼 형식이 아닌 2019 목포문화제 야행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기획 제작한 것으로 공연 첫날인 20일에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목포 낭만과 음악을 품다가 펼쳐집니다. 또 21일에는 마세도시 목포 선포를 기념하기 위한 연극 목포 정식이,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웅산과 최백호 등이 참여하는 재즈 콘서트 낭만 목포가 펼쳐집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별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원료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댕댕이 나무 열매 추출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간 건강 개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8억 원을 해당 연구팀에 지원해왔습니다. 전남도의회가 내일부터 30일까지 제334회 임시회를 운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으로 미래 산업을 대비하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한 조례안 등 68건의 안건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임시회에서는 오는 27일 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됩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오늘 KBS 목포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